안녕하세요. 오토리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KGM의 토레스가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서 모든 파워트레인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가솔린, LPG, 그 다음에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까지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 승차감을 개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승차감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게 전기 모터가 굉장히 센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시스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르노의 그랑 꼴레오스랑 조금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도 또 나름 특색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부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딱 출발하면서 느껴지는 게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러운데도 매끈한 느낌이 좋네요. 이번에 기존 토레스 대비 댐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승차감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느낌적으로 뭔가 조금 약간은 묵직한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근데도 매끄럽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승차감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테리어는 뭐 기존의 토레스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12.3인치 모니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살짝 꺾여 있어서 운전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서 느낌도 괜찮기도 하고요. 모처럼 오랜만에 보는데 이 인테리어 느낌은 좋긴 하네요. 특히나 이 브라운 컬러랑 이 코포 컬러의 조합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이쪽 메뉴들도 개선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기기 연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깥에 빠져나와 있어서 예전에는 블루투스 연결하려면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도 좀 빠져나와 있어 가지고 개선들이 됐다고 그러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정보는 반응이 조금 늦긴 하네. 평균 연비가 나와 있고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충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토레스가 또 괜찮은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 유지만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경유지까지 좀 주행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차를 잠깐 살펴보고 돌아오는 길에 또 잠깐 또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자, 우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K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BYD에서 전기 파워트레인 관련된 것도 공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BYD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 와서 응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만 파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직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BYD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그럼 BYD에서 플러그인 말고 이거는 플러그인 아니잖아요. 일반 하이브리드는 없는데? 네, 맞습니다. BYD가 일반 하이브리드는 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죠. 그래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왔는데, 그 대신 이제 전기 모터 출력도 조금 줄이고 또 배터리 양도 조금 줄여가지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 시스템을 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숫자가 전기 모터의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130kW, 177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40-50kW 정도밖에 안 돼요, 전기 모터가. 그 다음에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면서 좀 와, 이거 대단해 라고 했던 게 이제 그랑 꼴레오스가 100kW예요, 전기 모터 출력이. 근데 얘는 130kW니까 그거보다도 출력이 더 세죠. 지금 이렇게 노멀 모드에서도 가속을 해보면 지금 약간 전기차처럼 이게 힘이 엄청 슉슉 밀어주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가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과연 이게 좀 전기차 느낌이 제대로 나줄까? 그런 느낌이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전기 모터의 출력이 확실히 좀 세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경쟁 모델들 대비 조금 더 많이 적용됐습니다. 1.83kWh가 적용되어 있는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1.49 이 정도 되고, 그랑 꼴레오스가 1.64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83이니까 그래도 다 1kWh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더
더 크면 회생 제동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전기 모터가 세다고 하더라도 모터에다가 힘을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연비에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니까 무게는 또 조금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무게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한 게 이 차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별도의 물리적인 변속기가 없대요. 지금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아직 뭐 완벽하게 뜯어서 이해를 한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은 우선 전달된 정보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인 변속기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쓰죠. 도요타는 CVT를 쓰죠. 그 다음에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뭐 3단 변속기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그런 물리적인 변속기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쓴다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 모터 자체가 약간은 변속기의 역할을 살짝 해주는 게 아닌가. 이게 전기 모터의 힘하고 엔진의 힘 자체를 전기 모터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모터가 여기는 두 개가 적용됩니다. 그랑콜레오스도 직병렬 혼합 방식이어서 전기 모터가 두 개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구동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만 전문으로 하는 전기 모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로 구동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엔진을 깨워 가지고 그 엔진의 힘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 모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직렬로도 쓸 수 있고 병렬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보통 이제 현대기아처럼 병렬식 하이브리드일 경우에는 만약에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한다 그러면 그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회생제동에서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던 그 전기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엔진이 살아있진 않죠. 엔진은 꺼버리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고 회생제동으로 만들어 놓은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를 다 써버렸다 그러면 즉시 또 엔진을 깨워 가지고 뭐 전기 모터랑 엔진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엔진으로 주행하면서 또 회생제동으로 어느 정도 배터리가 충전되면 그때는 또 그 전기를 써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엔진의 시동을 걸어 가지고 엔진이 뭐를 돌리느냐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엔진이 전기 모터 발전용 전기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용 전기 모터를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구동하는 전기 모터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동은 분명히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하고 있는데 엔진이 깨어가지고 그때는 엔진이 그 모터 발전기를 돌려서 구동하는 전기 모터에다가 힘을 보태주는 이런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 시내에서 주행을 할 경우에 그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게 최대 90몇 %까지도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엔진이 전혀 깨어나지 않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전기로만 구동을 하지만 엔진을 깨워 가지고 그 엔진으로 발전을 해서 발전된 전기를 구동 모터에 보내서 구동은 전기로만 하는 그 상황까지를 다 포함했을 때 이게 결국은 도심에서는 그렇게 주행했을 때 오히려 그게 연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효율이 그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직병렬 혼합 방식이 토요타가 제일 먼저 썼고 또 그랑콜레오스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은 같은 방식인데 생각보다 여기는 전기 모터가 출력이 굉장히 세더라. 전기 모터가 177마력인데 엔진 같은 경우는 150마력밖에 안 되거든요. 가솔린 1.5 터보 엔진이.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센 거죠. 그리고 배터리도 용량을 좀 많이 장착을 해놨
해놨다는 점,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가솔린 토레스에도 가솔린 1.5 터보 엔진을 쓰잖아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70마력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150마력이에요. 토크도 이게 더 낮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엔진을 개선한 거냐? 그거 아니고, 이거는 엔진을 BYD 쪽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해요. 사실 정확하게 이제 내부에서도 약간 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BYD 쪽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오토사이클이 아니라 밀러 사이클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토크나 출력이 조금 낮긴 하지만 연비에 훨씬 더 유리하도록 그런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걸 쓰는데, 밀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그 압축이 되기 전까지 보통 흡입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흡기를 닫아버리고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흡기를 닫는 시간을 조금 지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연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연료 분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압 분사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 안쪽에 엔진 코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엔진도 일반적인 엔진이랑은 다르게 개선을 꽤 많이 한 그런 엔진을 적용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엔진도 새로운 엔진, 밀러 사이클이 적용된 새로운 엔진에 전기 모터는 출력이 세고 배터리 용량도 크고, 그런 직병렬 혼합 방식, 전기 모터는 2개가 적용되어 있고, 변속기는 물리적인 변속기가 따로 없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의 직병렬 혼합 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놨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연비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연비가 훨씬 더 좋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비가 얼마나 더 좋으냐, 이제 그거의 문제인 건데, 근데 의외로 지난번에 그랑 꼴레오스 때도 해보면, 야, 그래서 뭐 연비가 얼마나 더 좋은데, 이게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존의 현대기아가 쓰고 있는 그런 병렬식보다도 막 드라마틱하게 더 좋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연비는 얘가 제일 좋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뭐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랑 꼴레오스 하이브리드나 그런 차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얘가 숫자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제일 연비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됐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연비도 연비인데 이 전기 모터가 힘을 발휘하는 이게 얼마나 더 매력적일까,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엔진이 150마력이고 전기 모터가 177마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차는 전기 모터가 약간 메인 파워트레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힘이 아주 강력하게 필요할 때는 엔진의 힘과 전기 모터의 힘을 같이 써가지고 파워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전기 모터가 메인으로 작동을 하고 엔진은 가끔씩 깨어나가지고 발전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경우죠. 지금 계기판에도 보시면 여기 EV라고 글자가 조그맣게 떠요. 근데 요게 EV라고 켜져 있는 동안은 엔진이 꺼져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엔진이 켜지면 EV가 꺼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구동은 전기 모터로만 하는데 엔진을 깨워가지고 충전하는, 엔진으로 충전만 하는 그 상황에서는 EV가 꺼지느냐? 그때도 EV가 꺼져요. 이 하이브리드 화면에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 프로세스가 뜨거든요. 자, 지금 배터리가 66% 정도 꽤 여유가 있죠. 이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속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정도 가속을 하는데도 지금 엔진이 안 깨어나잖아요. 지금 전기로만 가속하는 거거든요. 지금 깨어났죠, 지금. 네, 지금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니까 지금 엔진이 깨어나서 충전을 조금 해줬어요. 지금 다시 이제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배터리 양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또 전기로만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로만 구동하는 그 파워가 꽤 세요. 말씀드렸듯이 130kW면 거의 전기차라고 봐도 될 만큼의 파워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엔진이 깨어난 그 순간에도 보시면 엔진이 바퀴 쪽으로 파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엔진이
파워를 배터리로만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구동은 전기로만 구동하는 시간을 엄청 길게 확보를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연비가 좋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이 부분이 매력이에요. 뭐냐면 실제로 구동을 전기로만 해준다는 게, 그게 더 많이 구동한다는 거. 그게 어떤 거냐면, 엔진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주행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엔진 회전수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기 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만약에 엔진은 발전용으로만 깨어난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엔진의 회전수를 아주 막 4,000, 5,000rpm까지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깨어났는데도 꽤 정숙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 모터의 적극적인 응답성, 그죠?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즉각적인 응답성 자체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차를 굉장히 전기차처럼 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 130kW만 가지고 고속 주행을 하면, 그러면 또 전기 모터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엔진을 깨워 가지고 엔진의 효율이 좋은 그걸 가지고 구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도심 위주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럼 연비가, 와, 이 시스템이 이렇게 좋으면 연비가 엄청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차에서 구동하는 이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휘발유에서 나와요. 이게 외부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행하는 모든 에너지를 휘발유에서 가져오고, 다만 그 휘발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 좋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생제동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휘발유의 에너지가 로스가 되는 그 로스의 분량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휘발유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내에서 최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이 시스템이 그거보다도 막 10%, 20%, 30% 더 좋아, 이거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결국 제가 봤을 때 특징은 경쟁사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조금은 더 좋다. 그리고 전기 모터,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전기 모터의 출력이 꽤 높아서 전기로만 시내에서 주행할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응답성이 좋다. 그런 점들이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토레스 자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시스템적으로만 봤을 때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 저는 적극 추천이에요. 와, 이거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자, 외관에서는 일반 토레스랑 하이브리드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습에서도 차이가 없고, 새롭게 신형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휠들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 요거는 20인치 휠이에요. 20인치 휠은 옵션입니다.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가 적용되어 있고, 사이즈는 245, 45R 20인데요. 요게 휠 사이즈와 휠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17, 18, 20 총 3가지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당연히 17인치가 연비가 제일 좋지가 않고요. 18인치가 연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복합 기준으로는 17인치가 15.3, 18인치가 15.7, 그리고 20인치가 15.2. 그래서 그래도 18인치가 꽤 차이가 납니다. 15.7이니까 한 0.4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도 꽤 많이 나죠. 그래서 18인치 휠을 장착했을 때 연비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외관상에서 그 티가 나는 게 요 새로 신형 디자인하고 휠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하이브리드 배지. 네, 요거 말고는 뭐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머지들은 기존 토레스에서 우리가 봤던 그 공간, 그 디자인 뭐 그대로 적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실히 오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승차감 자체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잘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와. 그래도 엔진룸 한번 보려고 했더니 아예 덮어버렸네. 와, 야, 이 정도로 덮어버리나? 안에 오렌지색 케이블이 살짝 보이네요.
케이블조차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예 덮어버렸는데, 자, 뭐 연김에 시스템 잠깐 설명 다시 추가로 좀 더 드리자면,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BYD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BYD는 전기차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밖에 안 만드는데,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엔진을 구동용으로 보다는 엔진을 그 배터리 충전용, 발전해서 충전하는 용도를 주 용도로 쓰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탔던 볼보 XC60 T8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는 이제 충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으로 주행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행거리가 뭐 짧으면 전기로만 주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길다 그러면 지금 전기를 쓸 거냐, 엔진을 쓸 거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선택해 가지고, 아니면 배터리 전기를 다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엔진을 깨워서 엔진으로 주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로 주행을 하는데 엔진은 충전용으로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차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까 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이 깨어났는데 그 엔진을 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엔진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정말 힘이 많이 딸릴 때, 그럴 때는 엔진으로 주행을 하지만 웬만하면 엔진은 효율 좋은 상태로 굴려 가지고 배터리 충전용으로 쓰더라. 결국은 계산해 봤을 때 그게 효율이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BYD에서 시스템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그대로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위주로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셋을 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전기차처럼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전자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요게 피해 놓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엔진이 깨어나면 소리가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D인 상태에서 차가 정차해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차가 정차해 있는데도 D에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계속 나요. 이거는 좀 주행을 시작하면 소리가 나고, D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정차를 하면 꺼주는 게 사실 좋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D에 가 있으면 무조건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그 외부에 차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전자음이죠. 그리고 확실히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할 때 전기차 같은 느낌이 진짜 좋긴 해요. 근데 일상적인 용도 내에서 130kW면 뭐 크게 많이 부족하진 않은데, 이 차를 좀 다양하게 사용해야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파워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 177마력에다가 엔진 150마력을 합산하면 그러면 327마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같이 힘을 발휘하는 구간도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대체로 전기 모터 위주로만 주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타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가속을 해보면 전기 모터랑 엔진이 같이 동시에 힘을 합치면 왕 이렇게 가속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가속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주행하려고 고속으로 올라가 보면 아무래도 조금 힘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좀 도심 위주의 그런 용도로 이해하시고 주행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는 동안에도 승차감이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차에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8인치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근데 이게 요철 구간을 지나가 보면 약간 경쾌한 맛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매끄러운데, 아무래도 18인치 휠 장착한 시승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차를 탄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 차보다 말하는 톤 자체가 승차감 엄청 부드러워, 이런 느낌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인치를 그냥 선택하시면 승차감도 훨씬 더 부드럽고 연비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음성으로 명령 같은 게 전달이 잘 되거든요. IM 틀어줘.
라이브에서 아이브의 IM을 재생할게요. 오.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나임.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해주세요.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설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운드가 지난번 토레스 기본 맨 처음 시승할 때도 사운드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알파인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설정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T5 그리고 T7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T7이 3,63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가솔린 1.5 대비 이게 한 453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지금 KGM 측에서는 경쟁 모델들 대비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 인상폭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이게 보통 한 500만 원 가까이도 최근에 인상되는 걸 생각해 보면 453만 원이면 그래도 인상폭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 난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뭐 조금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635만 원에다가 옵션을 이것저것 넣는다고 하더라도 완전 풀옵션으로 하면 4,000이 뭐 육박하거나 좀 넘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필요한 옵션 정도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4,000 언더에서 가격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투싼이나 스포티지랑 경쟁한다고 하면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길이 면에서는 이 차가 조금 더 길단 말이에요. 휠베이스는 얘가 조금 짧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간 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연비는 최종적으로 좀 이따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 뭐 연비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장점이 있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막 힘있게 주행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고, 그런 반면에 시내에서 전기차처럼 타는 거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안 좋네. 지금 차가 뒤인 상태에서 차가 정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거 정차하면 꺼줘야 돼요. 예. 자, 지금 주행을 이제 거의 마쳤는데요. 오늘 시승 코스 자체가 너무 좀 도심 위주이기도 하고 멀리 가지 않는 그런 시승이다 보니까 복귀하는 동안에 주행을 지금 3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30km 30.1 지금 주행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연비가 20.9, 20.8 이렇게 나왔네요. 예. 지금은 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죠. 어쨌거나 시내 위주로 주행하면 한 20 전후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란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 한 70km 정도 도심이랑 고속도로랑 섞어서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20이 훌쩍 넘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니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연비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와주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장점은 확실해요. 예,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 이거는 확실한 장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반면에 연비가 뭐 확실히 더 좋으냐 이렇게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승차감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승차감은 확실히 좋긴 해요. 예. 그 외에 뭐 디테일하게 장단점을 따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토레스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은 가장 확실하게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인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를 좀 더 장시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더 체크해보고 장단점들도 조금 더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